론스타 사건의 핵심 증인 스티븐 리가 수백 18년 만에 미국에서 체포됐으며 현재 연방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에서 아시안 혐오 범죄로 추정되는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0주년을 맞은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한인 커뮤니티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제 브롱스에서 이바이크로 인한 화재 사건이 발생해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론스타 사건의 핵심 증인 스티븐 리가 한국 검찰이 횡령 혐의 등으로 수배를 내린 지 18년 만에 미국에서 체포됐으며 본인 동의하에 현재 연방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지난달 24일 뉴저지 연방법원에 한국 정부가 스티븐 리 인도 청구를 했다며 스티븐 리 한국 송환을 위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스티븐 리 체포 때까지 이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뒤 FBI는 지난 2일 뉴저지에서 스티븐 리를 체포했으며 스티븐 리는 체포 당일 연방법원에 출석해 피고인의 권리 등에 대한 고지를 받고 본인 동의하에 보석 심리 때까지 연방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본보가 입수한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서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당초 2006년 8월 스티븐 리에 대해 횡령 및 탈세 등의 혐의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가 지난 2020년 7월 31일 기존 인도 청구를 철회하고 해당 범죄를 탈세한 건으로 한정해 다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가법상 횡령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스티븐 리가 2005년 해외로 도주하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됐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최근 미국에 스티븐 리의 최신 소재지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등 공조를 확대했다며 연방법무부와 뉴저지 연방검찰청의 협력에 고마움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리는 론스타 코리아의 전 대표로 론스타가 정관계 로비를 통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인 뒤 엄청난 차익을 남겨 되팔았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스티븐 리는 지난 2017년 8월 인터폴의 이탈리아에서 체포됐으나 밀라노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나흘 만에 자유의 몸이 된 뒤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뉴저지주 유니언 카운티 마운틴 사이드의 주택에 은신해왔습니다. 특히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방해로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조 3천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지난해 8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지난주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에서 아시안 혐오 범죄로 추정되는 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경 증오범죄 전담반은 지난주 목요일 노스코로나 정션 블러바드와 루즈벨트 애비뉴의 교차로를 걷고 있던 44세 여성과 24세 아시안 남성이 이번 사건의 피해자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큐라 SUV 차량에 타고 있던 한 여성은 이날 피해자들에게 못생긴 아시아인이라며 혐오성 발언을 하고 44세 피해 여성에게는 물을 끼얹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SUV에 탑승해 있던 여성이 다른 남성 2명과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 2명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폭행을 당한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머리에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명의 범인들은 다시 차량을 타고 루즈벨트 애비뉴 서쪽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은 누구든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50주년을 맞은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설립 목적을 잊지 않고 한인 커뮤니티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확히 50년 전 1973년에 9명의 자원봉사자들로 시작된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50주년을 맞아 오는 9일 맨해튼 지그펠트 볼룸에서 기금모금 만찬을 개최합니다. 앞으로 50년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KCS의 지난 5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참석자들과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 예정입니다. 김병미 KCS 회장은 한인 이민자들을 돕기 위한 일념으로 시작된 KCS가 50년 만에 250여 명의 풀타임 및 파트타임 직원들을 책임지는 기관이 됐다며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청소년들이나 영 제너레이션들을 우리가 키워주지 못하면 사실은 허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으니 이 영 제너레이션들을 어떻게 더 끌어들여서 같이 일할 수 있고 그들의 탤런트를 한인 사회에 같이 유스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세대를 넘나들어서 그러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보려고 지금 1세들, 2세들, 또 3세들이 다 모여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KCS가 한인 1세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기관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면서 동시에 KCS의 미래는 한인 2세, 3세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세대들의 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한인 사회뿐 아니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기관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젊은 학생들로부터 진짜 78세 이르기까지 저희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게 KCS예요. 1세가 잘한다, 2세가 잘한다 내려놓고 어떠한 일을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내 탤런트를 기부할 수 있고 그리고 남의 말을 조금 더 경청해서 들어줄 수 있으며 KCS는 더 이상 한인 사회의 봉사단체로서만의 역할이 아닌 애시안도 프로바이드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셔널까지도 저희가 서비스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우물 안에서가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보고 조금 더 험불하게 보며 겸손하게 보며 남의 것도 받아들이고 내 것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KCS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두 번째 사무실을 오픈한 KCS는 정신건강, 취업준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 회장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저소득층 주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로 확대되도록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멘탈 웰빙 지금은 라이센스 과정에 있어서 클리어하게 클리닉입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 또 잡도 찾아야 하겠는데 뉴욕과 뉴저지를 넘나들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일들을 저희가 조금 더 디벨롭 해보려고 뉴저지에 들어가 봅니다. KCS는 50주년 기금모금 만찬에서 케빈 김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 국장에게 트레일블레이저 어워드를, 뉴욕 한인의사협회의 커뮤니티 리더상을 수여합니다. 어제 브롱스의 한 식료품점에서 이바이크로 인한 화재 사건이 발생해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경 브롱스의 이스트 180 스트리트 그랜드 콩고스에서 불이 나 FDNY 직원 5명, EMS 직원 1명, 시민 1명 등 총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화재의 원인은 최근 뉴욕시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바이크의 리튬이온 배터리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스5의 뉴스 보도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후 소방대원들은 4분이 안 되는 시간에 빠르게 대응했지만 불길이 빠르게 타올라 목재에 옮겨 붙었고 이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번졌습니다. 이번 화재 사건으로 약 200명의 소방대원들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화재로 세탁소와 식료품점 등이 모두 타버려 피해 시민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뉴욕시의회는 최근 FDNY가 뉴욕 시민들에게 이바이크의 리튬이온 배터리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근로소득세액 공제 EITC를 대폭 확대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와 시의회, 뉴욕주정부의 지원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대폭 확대해 80만 명 이상이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2022년 근로소득 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자녀가 있는 부부는 2022년 연소득 59,187달러, 자녀가 없는 부부는 22,610달러, 자녀가 있는 싱글은 53,057달러, 자녀가 없는 싱글은 16,480달러까지입니다. 이처럼 EITC 확대에 따라 연소득 14,750달러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싱글 가정은 현재 뉴욕시 환급금이 187달러에서 933달러로 5배가 늘어납니다. 또 연소득이 25,000달러 이하로 자녀가 2명인 부부는 현재 308달러에서 925달러로 3배를 더 받게 됩니다.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의혹을 규명하는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는 등
하원 다수당으로서 바이든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코머 연방하원 감독위원장은 오는 10일 금요일 연방의회에서 바이든 대통령 일가의 의혹을 조사하는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4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코머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을 비롯한 바이든 일가의 금융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재무부가 이를 거부했다. 청문회에서 재무부 등 정부 관리들에게 이를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머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든 일가의 비리를 입증할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변명만 하고 있다. 연방의회와 국민 앞에 왜 자료를 숨기는지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때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회사 이사를 맡아 거액을 받았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동생 조 바이든과 함께 중국 에너지 회사로부터도 수백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 의혹은 지난 2년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묻혀 있었지만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됨에 따라 지금부터 내년 대선까지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워싱턴 DC 인근 게일로드 내셔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보수정치 행동회의 마지막 날 행사에 연사로 등장해 바이든 행정부를 맹비난하면서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기며 바이든이 우리를 망국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 바이든을 백악관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외국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벌이면서도 국내에서는 퇴역 군인과 은퇴자에 대한 혜택을 삭감토록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 대통령이 돼야 하며 나는 백악관 집무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끝낼 것이며 나는 어떻게 말하면 되는지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대통령 선거가 최후의 결투며 만약 내가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지금까지와 같은 미국은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식당과 호텔, 술집 등의 고용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면서 미국 노동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반면 코로나19 초기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식당, 호텔, 술집 등 요식업소와 접객업소가 대대적 인력 확충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부 등의 통계에 따르면 IT 등 빅테크 기업은 지난 1월과 2월 2달 연속 대규모 감원에 나섰지만 접객업과 헬스케어 산업은 지난 1월에만 20만 7천 명을 신규로 고용해 1월 민간 부분 채용 증가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인구직업체도 지난해 11월 이후 미국 기업의 감원 발표 중 절반이 IT 기업이며 이는 팬데믹 때 IT 제품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늘렸던 고용 규모를 다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푸드점 치폴레는 15,00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며 대형 슈퍼마켓 체인 크로거 등 일부 식품 기업들도 퇴직자까지 채용하며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빅테크의 대규모 감원이 본격적 경기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으며 빅테크 분야에만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미국 경제는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잠룡으로 불리는 피트 부티지지 연방교통부 장관이 SK가 포드와 함께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연방교통부 장관은 지난 3일 켄터키주 글렌데일 소재 블루오벌 SK 켄터키 공장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임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부티지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 배터리 회사가 투자하는 프로젝트 현장을 찾아 공장 건설이 완료되면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배터리 공장 중 하나가 되며 미국 최대의 배터리 공장이 된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부티지지 장관은 전기차 등을 관장하는 핵심 기관인 교통부의 수장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중 전기차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티지지가 방문한 블루오벌 SK 켄터키는 628만 제곱미터 부지에 연산 43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장 2기, 즉 86기가와트시를 생산하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공장입니다. SK는 지난해 하반기 공사에 돌입해 1공장은 2025년에, 2공장은 2026년에 각각 배터리 양산에 들어갑니다. 미국 26개 석유 기업의 주주들이 지난해 한 해 1280억 달러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26개 석유 기업이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 총액은 1280억 달러로 지난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액입니다.
이처럼 석유 기업의 배당금이 급증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크게 올라 수익이 늘어난 데다 수익의 주주 환원을 강조하는 월스트리트의 분위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투자자들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석유 기업들이 시추와 채굴에 새로 투자하는 것보다 주주 환원에 집중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석유 기업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 생산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화석 연료 수요가 2030년께 정점을 찍은 뒤 급감할 것이라고 판단해 바이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석유 기업들은 화석 연료가 10년도 안 돼 내리막길로 접어들게 된다면 투자 비용 회수에 수십 년이 걸리는 석유 시추와 채굴, 생산 설비 확충 등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당초 계획보다 주주 배당금을 늘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상장사들이 주가 변동을 반영한 CEO 보상 시스템을 실시한 결과 일부는 3배가 늘기도 하는 등 기존 알려진 금액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유전 개발 회사 슐럼버제가 CEO에게 지급한 연봉이 주가 상승에 힘입어 기존 발표한 것보다 2,400만 달러나 늘어난 반면 부품 기업 패스널의 CEO 연봉은 전년의 절반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대기업 CEO의 보상액이 당초 예상과 크게 다른 것은 이들 기업이 CEO의 연봉을 주가에 연동시켰기 때문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연봉이 크게 늘지만 주가가 내리면 보수는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 소속 기업 중 23개 기업 등 최소 65개 이상의 상장회사가 주가 연동 보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위 규정에 따라 기업들은 3년치 경영진 보수를 기업 성과와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국적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 CEO의 연봉은 기존 방식으로는 2,140만 달러지만 주가 연동으로 6,140만 달러,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생활용품 업체 킴벌리 클라크 CEO는 기존 방식으로는 1,460만 달러지만 주가 연동 보상제에 따라 2,34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국 여자 골퍼 고진영이 어제 싱가포르 센토사 골프클럽에서 열린 LPGA HSBC 월드 챔피언 수비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사위로 잘 알려진 레리 오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어제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낮은 지지율 등을 이유로 내년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선 패배 뒤 플로리다에 머물고 있는 자이로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이달 중 브라질로 귀국해 야당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 린더스트의 주택가에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지고 탑승자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지난 4일 퀸즈 플러싱 탱그램에서 열린 공공안전 커뮤니티 행사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에게 범죄 예방법과 범죄 발생 시 대응법 등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다이어트 식단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이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지난 4일 모델 S와 모델 X 차량의 미국 내 판매 가격을 각각 $5,000씩 내렸으며 이는 올 들어 두 번째 가격 인하를 단행한 것입니다. 보잉사 직원이 지난달 6일 파워볼 잭팟 당첨금이 보잉 747기를 연상시키는 7억 4,700만 달러에 달하자 복권을 한 장 더 매입했다가 잭팟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월 6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